안녕하세요. 군포에 살고 있는 5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57살이 되니까요.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더라고요. 평생 뭔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아,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딸이 아이를 낳고 회사 복직할 때부터 제가 손녀를 봤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죠. 갓난아기 냄새도 좋고 조그만 손으로 제 손가락 붙잡는 것도 예뻤어요. 그런데 아이 키우는 건 예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허리가 굳어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침대 끝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했죠. 아침 먹이고 기저귀 갈고 놀이터 다녀오고 낮잠 재우고 빨래하고 딸은 늘 미안해 했어요. 엄마, 내가 진짜 나중에 다 갚을게.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딸도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래서 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몸은 솔직하잖아요. 한 번은 손녀 안고 계단 내려오다가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애는 놀라서 울고 저는 무릎보다도 아이 놓칠까봐 심장이 벌렁거렸죠. 그날 밤 파스를 붙이는데 남편이 제 무릎을 한참 보더라고요. 당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만해. 딱히 맡길 데도 없는데. 당신 몸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 괜히 짜증이 났어요. 당신은 회사만 다녔지. 애 키우는 건 내가 다 했잖아. 말하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조용히 제 다리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퇴직 즈음부터 남편은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평생 회사만 다닌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 있게 되니 어색했던 거겠죠. 그래도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상하게 예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젊었을 땐 늘 돈이 없었어요.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이었고 저는 시장 끝나기 직전에 가서 떨이 채소를 사왔습니다. 남편 양복은 몇 년씩 같은 걸 입혔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여행이라는 걸 거의 못했어요. 결혼하고 제주도 한 번 간 게 다였던 것 같네요. 그런데 몇 달 전 둘째 딸 결혼식이 끝난 날이었어요. 하객들 다 돌아가고 텅 빈 식장 의자 사이를 보는데 갑자기 숨이 턱 풀리더라고요. 아, 끝났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섭섭해서가 아니라요.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처럼 손끝이 얼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다. 그 말에 둘이 한참 웃었어요. 진짜 별거 아닌 말인데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뒤에 거실 한쪽에 있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바퀴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닦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물었어요. 어디부터 가고 싶어? 글쎄, 강릉? 또 먹으러 가자는 거지? 그럼 여행 가서 굶어.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 맛집도 돌고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바닷가 근처 한 달 살기도 해보자고 했죠. 남편은 유튜브로 캠핑 영상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허리 나가. 당신은 무릎 나가겠네. 그런 농담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 들떴어요. 이 나이에도 사람은 미래를 기대하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행복하면 꼭 불안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손녀가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혼자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장볼 생각, 반찬할 생각, 빨래 갤 생각, 아이 데리러 갈 시간 계산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멍하니 사람들만 구경했어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 끌고 지나가는데 괜히 몇 년 전 제 모습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내 인생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올라왔어요. 누가 들을까봐 민망할 정도로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새까맣게 탔고 국은 짰어요. 당신 요리 은퇴해. 앞으로 연습하면 되지. 나 늙기 전에 늙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여행 유튜브를 틀어놓고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는데 남동생이었어요. 아침 일찍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 애라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런데 동생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숨을 죽이는 사람처럼 작았습니다. 누나, 응, 엄마가 좀 이상해. 뭐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 어젯밤엔 가스 켜놓고 잤어. 병원 같이 좀 가보자.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창문 밖은 밝았는데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갑자기 어두워진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엄마가 이상하대. 그 말을 하는데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거실 한쪽에 세워둔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도 열지 않는 그대로였어요. 병원 대기실이라는 곳은 참 이상해요.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보호자랑 싸우고 있고, 누구는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죠. 그런데도 다들 조용합니다. 저는 그날 신경과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제 손만 내려다봤어요. 남동생은 접수처랑 검사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한 애인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누나, 물 좀 마셔. 종이컵을 건네는 손등에 핏줄이 진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득 동생도 늙었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검사실 안에 있었죠. 아침에 엄마 집에 갔을 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엄마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TV는 켜져 있었는데 채널은 홈쇼핑 화면에서 멈춰 있었고요. 엄마, 불렀는데 절 보더니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미숙이 왔어?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우리 미숙이 하면서 과하게 반겼고 화나면 이름 끝을 길게 끌었죠. 그런데 그날은 꼭 낯선 사람 이름 떠올리듯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3개나 있었어요. 같은 걸 자꾸 사놓은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엄마, 왜 우유를 이렇게 많이 샀어? 어머, 내가 그랬어? 엄마는 진짜 놀란 얼굴이었어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검사를 오래 했어요. 그림 따라 그리기, 날짜 맞히기, 단어 기억하기 같은 거였죠. 엄마는 자꾸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엄마, 그냥 검사야. 나 안 아파. 간호사가 웃으며 달래도 엄마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기가 센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 엄마는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피아노 원장님이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늘 진했고요. 동네 엄마들이 엄마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은 참 세련되셨어. 말도 참 잘하시고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남들이 보는 우리 엄마와 집안의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집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에는 항상 쉰내가 났어요. 냉장고엔 반찬 대신 맥주캔이 더 많았죠. 엄마는 밖에선 늘 반듯했는데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땐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였나 봐요. 학교 공개 수업 날이었는데 친구 엄마들은 모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안 왔어요. 대신 책상 위에 1,000원짜리 한 장 올려놓고 갔죠.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날 저는 매점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괜히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랑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괜히 짜증을 내며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안 왔어? 그러자 엄마는 화장대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 바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는 늘 자기 인생이 먼저인 사람 같았어요. 부모님 싸움도 많았죠. 아버지는 술 마시면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방문 틈으로 동생 손 꼭 잡고 있었어요. 접시 깨지는 소리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죠. 그래서 저는 일찍 철들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 생각 하나로 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매일 싸줬고요. 딸들 반찬도 새벽마다 새로 만들었어요. 애들 생일이면 미역국 직접 끓이고 소풍날엔 김밥에 과일에 예쁜 도시락도 쌌죠. 한 번은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렇게 뭐든 다 해줘?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했어요. 나는 그냥 내 딸들만큼은 외롭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바로 실감이 안 났어요. 치매. 그 단어가 꼭 남의 집 이야기 같았거든요. 엄마는 의사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안 돼요?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나 괜찮다니까. 엄마는 짜증 섞인 얼굴로 가방만 뒤적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엄마한테 받고 싶은 게 남아 있었거든요. 한 번쯤은요. 미수가 너 고생 많았다. 그 말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끝까지 엄마답지 않잖아요. 병실 밖으로 나오자 남동생이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회사 때문에 나 혼자는 힘들어.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당분간은 같이 좀 챙기자. 동생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걔도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동생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마치 어디 좁은 벽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다시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자리로 끌려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침대 끝에 앉아 자기 가방 지퍼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절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오래 잊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에 다녀온 뒤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밤새 남동생한테 연락 온 건 없는지, 엄마가 또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죠. 손녀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저는 딸 집에 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턴 제 하루가 제 시간으로 시작됐거든요. 천천히 커피 마시고 남편이랑 산책도 가고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늘 엄마 쪽이 먼저였어요. 오늘은 약 드셨나? 가스는 끄셨나? 또 어디 나가서 길 잃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긴장 속에 오래 있으면 몸이 먼저 굳더라고요. 아침마다 어깨가 돌처럼 뻣뻣했습니다. 엄마 집은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마음이 무거우면 그 40분이 참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신호에 걸릴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은 또 얼마나 엉망일까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엄마 집 현관문을 열던 첫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쉰 음식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는 안방에 앉아 있었어요. TV 소리는 엄청 크게 틀어놨더라고요.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어. 근데 식탁엔 먹다만 빵 하나랑 곰팡이 핀 귤이 있었습니다. 싱크대는 더 심했어요. 설거지 안 한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는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죠. 전자레인지 문을 열었다가
저도 모르게 아휴 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에서 까맣게 탄 국그릇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방치한 건지 감도 안 왔습니다.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엄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러자 엄마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아니, 이걸 사람 사는 집이라고. 내 집인데 뭐가 어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요. 엄마한텐 익숙한 공간이었겠죠. 근데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어릴 때 살던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 시절에도 집은 늘 어두웠어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싱크대에 컵라면 국물이 굳어 있었고요. 빨래는 소파 위에 며칠씩 쌓여 있었죠.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봐요.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부모님 서명 받아오라고 했는데 엄마는 며칠째 학원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밥솥을 열어 며칠이 지난 밥을 꺼내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집에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죠. 근데 엄마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런 걸로 왜 울어? 그 말이 참 서러웠습니다. 저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엄마는 늘 제 감정보다 자기 피곤함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동생 밥을 챙겼고 세탁기도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놀러 다녔는데 저는 집 청소부터 했어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엄마 집에 자주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제 집에 더 집중을 했죠. 저의 집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딸들 도시락 싸고 냉장고 반찬감 비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다시 그 집에서 걸레를 빨고 있더라고요. 싱크대 묵은 때를 닦는데 손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세제를 몇 번이나 뿌려도 기름때가 안 지워졌어요.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바닥을 걸레로 문지르다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어요. 근데 나는 왜 엄마를 이렇게 오래 방치했지?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 원망하고 미워했는데도요. 막상 늙고 병든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걸레 짜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난 떨기는. 저는 순간 울다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저런 식이구나 싶어서요. 엄마, 냉장고 음식은 좀 버리면서 살아. 아깝게 왜 버려? 상했잖아. 멀쩡해. 엄마는 끝까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툭 쳤어요. 그거 놔. 왜 또 그래? 내 물건 함부로 버리지 마.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한숨만 쉬고 다시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쓸데없이 예민해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 어린 시절 생각이 또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친구들 못 부르겠다고 말했다가 엄마랑 크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가 유난인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방문 잠그고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57살이 돼서도 똑같은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 인생이 웃기죠.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바퀴벌레 약을 붙였습니다. 허리를 숙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행 가방 꺼내놓고 여행 계획 세우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썩은 음식 버리고 변기 닦고 엄마 약 챙기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과거로 끌려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곳으로요. 집에 돌아오는 길엔 늘 손에서 냄새가 안 지워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몇 번을 씻어도요. 남편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조금씩 선택지가 사라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치매라는 게 무서운 건요. 사람이 기억만 잃는 게 아니라 감정의 방향도 잃어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어떤 날엔 저를 너무 반가워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죠. 우리 미숙이 왔어? 그 말투가 아주 잠깐 예전 엄마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하던 시절의 엄마요. 밖에 나갈 때 향수 뿌리고 머리 곱게 말고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그 엄마요. 그럴 때면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건가? 희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갔어요. 같은 날 저녁만 돼도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은 약 먹이는 시간 때문이었어요. 의사가 꼭 챙겨 먹이라고 해서 알람까지 맞춰놨거든요. 엄마, 약 먹자. 나 약 안 먹어. 이거 먹어야 덜 힘들어. 싫다니까. 엄마는 갑자기 어린애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한 번에 먹고 끝내자. 물 줄게.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확 쳐냈습니다.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제 손등에도 물이 튀었어요. 이 년아, 너가 뭘 한다고 자꾸 시켜.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엄마 눈빛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익숙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봤던 눈빛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눈동자가 싸늘해지던 엄마.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통을 다시 주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내려앉았어요. 꼭 누가 제 가슴 안쪽을 움켜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보다 충격이 먼저였어요. 57이나 됐는데도요. 엄마한테 저런 말을 들으면 아직도 어린애처럼 상처받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다 네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나 좀 가만히 놔둬. 저는 결국 약 봉투만 식탁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눈밑은 푹 꺼지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딸들한테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나?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을 닮아갈 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첫째 딸이 집에 왔었어요. 손녀 데리고 잠깐 저녁 먹으러 왔는데 애가 밥 먹다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웃었을 일인데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가만히 좀 앉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갔습니다. 순간 손녀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딸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깐 뒤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저는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애 버릇 나빠질까봐 하는 건데 뭘. 그런데 딸이 저를 한참 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할머니 챙기느라 많이 힘든 거 아니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자주 보게 됐어요. 엄마 집 다녀온 날이면 특히 그랬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간 얼굴, 늘 잔뜩 힘들어간 어깨, 누가 말을 걸어도 금방 짜증부터 올라오는 표정. 그게 꼭 예전에 엄마 같았거든요. 어릴 때 저는 엄마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방문 여닫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어떤지 알았어요. 발소리 크면 오늘은 위험한 날이구나 싶었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요즘 우리 딸들도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요.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 집에서는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저를 자기 언니라고 불렀어요. 언니, 쟤 좀 내보내. 처음엔 웃어 넘기려 했는데 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엄마 눈에는 제가 딸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냉장고 반찬 꺼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걱정해주는 말도 아닌데요. 엄마가 잠깐 제 상태를 알아본 것 같아서요. 근데 바로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원래 예민했어. 그 한마디에 또 가슴이 턱 막힙니다. 사람 마음이 참 웃기죠. 미워하는데도 인정받고 싶고 원망하면서도 사랑받고 싶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돌아오는 길엔 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운전하다 신호 걸리면 핸들 잡은 채 멍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더 괴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한 순간과 미운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다는 거였어요. 욕을 하면 미웠고 혼자 앉아있는 뒷모습 보면 또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숨이 턱 막혔고요. 그 감정들이 계속 부딪히니까 사람이 안에서부터 달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욕실에서 세수하다가 문득 거울을 또 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를 닮고 싶지 않아서 평생 애쓰며 살았는데요. 왜 나는 지금 점점 엄마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사람이 지친다는 건요, 단순히 몸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 하나 얹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죠. 오늘은 또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사고를 쳤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얼굴을 매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엄마 집 다녀오면 밥 차려놓고 있었고 말없이 제 가방 받아주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저녁 먹다가 젓가락 든 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한참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나랑 대화 안 하는 거 알아? 그 말에 괜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겠어? 알아. 근데 당신 얼굴 보면 내가 더 겁나.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남편은 잠깐 물만 마시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너무 지쳐 보여.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저는 원래 집안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기분 안 좋으면 먼저 눈치챘고 딸들 고민도 잘 들어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말을 걸어도 짜증부터 올라왔어요. 첫째 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혜린이 잠깐 맡길 수 있어? 저는 순간 숨부터 막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은 작게 미안 하고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한참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데려오라고 했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손녀 울음소리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정말 왜 이러지?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는 것도 괴로운데 제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결국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우리 병원 알아보자. 무슨 병원? 요양병원. 저는 바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벌써가 아니라 이제라도. 남편 목소리는 조용했는데 단호했어요.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라고? 누가 버리래? 결국 남한테 맡기자는 거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은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지금 당신까지 망가지고 있어. 그 말에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든 척 누워 있었고 저도 모르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 잠 안 오는 사람 뒤척이는 소리, 30년 넘게 같이 살면 그런 게 다 들리죠. 문득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왜 같이 늙어가는 시간이 이런 시기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며칠 뒤 남동생과 만나 요양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회사 다니다 틈나면 엄마 들여다보러 가고 밤마다 전화 받고 하니까 애도 한계였던 거죠. 누나, 나도 솔직히 무섭다. 뭐가? 엄마 혼자 있다가 큰일 날까봐. 동생은 커피컵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누나까지 쓰러질 것 같아.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여? 동생은 바로 대답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요양병원 후기를 찾아봤어요. 면회 가능한 시간, 간병 시스템, 비용.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엄마를 어디 멀리 보내버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좀 끝내고 싶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엄마를 귀찮아하는 못된 딸 같았거든요. 그날 엄마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웬일로 조용했어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방만 보고 있더라고요. 해질 무렵이라 거실이 주황빛으로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약을 챙겨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다정히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날따라 마른 엄마의 체구가 더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엔 그렇게 강하고 크다고 느꼈던 엄마인데 어느새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습니다. 엄마는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수가 왜? 너밖에 없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눈빛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마치 아주 잠깐 정신이 돌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나 버리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기를 바랬습니다. 불쌍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한테 기대지 못했는데도요. 왜 마지막엔 엄마가 저한테 기대려 하는 걸까 싶었어요. 그리고 또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요.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쁜 딸이 되는 걸까? 끝까지 버티지 않으면 결국 엄마처럼 못난 사람이 되는 걸까?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건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사랑인지 죄책감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구나 하고요. 사람은요,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으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정미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애들의 엄마였고, 한동안은 손녀를 돌봐주는 외할머니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보호자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그렇게 불렀어요. 보호자분, 보호자님,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 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돌보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저를 보고 웃기도 했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 밀어내듯 차갑게 굴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엄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약 먹으라고 했더니 손으로 밀쳐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 엄마, 이거 먹어야 한다니까? 시끄러워. 엄마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절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질리게 하냐?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에도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엄마는 늘 저를 예민한 애라고 했어요. 그 말을 57이 돼서 또 듣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에서부터 축 처지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계속 투덜거렸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 말을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겠구나.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살고 은퇴하고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다니고 멋부리고 본인 인생을 재밌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늙고 병들고 기억을 잃어가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소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긴 터널, 끝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죄책감이 밀려왔죠. 내가 엄마를 떠넘기는 건가? 그 생각이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 보자마자 알아채더라고요. 전화 왔어? 음, 날짜 나왔구나. 저는 대답 대신 물만 마셨어요. 남편은 잠시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럽더라고요.
왜 나는 누가 허락해줘야 쉬는 기분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도 막상 나를 위해 결정하려니까 죄 짓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날 밤 샤워 후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또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눈가 주름도 깊어졌고 흰머리도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 얼굴을 오래 보고 싶더라고요. 김이 서린 거울에 손가락으로 괜히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정미숙. 글씨가 삐뚤했어요. 저는 그 밑에 천천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걸 쓰는데 좀 울컥했어요. 누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서요. 며칠 뒤 엄마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오래된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엄마는 요즘 종종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그날도 거실 바닥에 엄마가 소변을 실수해서 걸레로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돌아보니 엄마가 절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아주 잠깐 맑았습니다. 왜? 엄마는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너 참 예쁘게 컸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마치 어린애처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 하나는 잘 키운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분명 평생 원망도 많았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또 어린애처럼 인정받고 싶어지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어요. 엄마는 다시 금방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몇 분 뒤에 또 저를 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안 가?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엄마 안에는 여러 시간이 뒤섞여 있다는 걸요. 저를 사랑했던 순간도 있고, 미워했던 순간도 있고, 기억 못하는 순간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오와 연민, 원망과 사랑, 미안함과 분노. 그 감정들이 서로 엉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엄마를 돌보다가 저까지 사라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제 이름을 소리내서 불러봅니다. 정미숙. 이상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 아주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어요. 아,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싶어서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점점 선택권이 사라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늙음도, 내 몸의 쇠약함도, 책임의 무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에요. 도망갈 공간이 좁아지듯이요. 그래도 저는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버틸 겁니다. 엄마를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